네, 요즘 2차 전지주가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 10월에 이어 이달에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뛰었는데요. 2차 전지주는 2023년 중반 고점을 찍은 뒤 바닥 없는 추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의 고통을 안겨줬는데 최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 유창희 유스닥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차 전지주 지난 2023년 아마 여름쯤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투자자들 아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후반에 조금씩 주가가 뛰고 있어요. 이달에도 뛰었고 10월에도 오르고. 우선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왜 그런지 좀 살펴보겠는데 유 대표님. 네. 최근 시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전지 주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름 정도서부터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셀사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한 50% 가까이, 한 40% 정도, 40, 50% 올라왔고, 예. 삼성 SDI도 한 40, 5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셀사가 그 정도 올라왔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재 딴 기업들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는 최근에도 주가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한 7월, 6월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이상, 한 100, 한 3, 40% 올라왔고, 예. 뭐 LNF, 포스코 퓨처엠 좀 이 셀사하고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도 주가가 한 7, 80% 이상.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오는데. 조정이 한 10에서 15%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월 저점 대비해서 한 7, 8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이고 예. 일단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이죠. 리튬 가격이 탄산 올랐습니까? 리튬 가격이 연초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별로 반응을 하지 않다가 여름 들어서 좀 그 가격이 좀 가파르게 더 오르다 보니까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줬고 주가에 그 다음에는 이제 ESS 시장인 것 같아요. ESS 시장이 이제 전기차 캐즘 때문에 못 갔다라면 앞으로는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국내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또 LG 에너지솔루션이 또 좀 대규모 수주를 좀 맺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소부장주들의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니까 뭐 외국인들이 지금 좀 순매수가 늘고 있다는데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이게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외국인들이 네. 사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셀사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조금 더 많고요. 네. 소재단은 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하락이 깊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2023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한 50% 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 틈에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를 때 손실이 조금 줄어들 때 얼른 팔고 나가자는지 또는 손실을 회복한 사람들은 팔고 나간다. 지금 오르는 이유로 리튬 가격이 올랐다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수요 기대감 등이 있는데 자, 상승 동력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박철환 대표님은 이런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배터리 산업의 변화를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셀사 중심으로 본다면은 셀사가 좀 정리가 된 상태고요. 정리가 됐다. 예, 그럼 정리가 됐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셀사들이 주력을 하던 제품군이 3원계 중심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 이제 서서히 LFP도 그 본격화돼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셀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그전에는 ESS 시장이 LFP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하면서 네. 사실상 전기차 쪽 시장 말고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LFP 리튬 인산철 예. 요 배터리로 대부분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우리 회사들은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가능해졌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셀사들의 그 셀 케미스트리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조금 다양해지면서 대응력이 좋아졌고, 대응력이. 예, 그러면서 ESS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뒤에 배경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나라 셀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ESS 쪽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우리의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네.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걸 가리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ESS. ESS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 아무래도 AI와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전기차가 지금 부진한 상황, 성장이 둔화된 상황을 충분히 상쇄한다 그럴까요? 극복하고 기업들의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그 생산 라인을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로 좀 전환시키다 보니까 뭐 4분기에는 수익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초반인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예. 또 ESS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급성장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평균 그래? 15에서 이제 뭐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5에서 20% 이상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특히 우리는 아직 지금까지는 이제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절반 정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절반. 네 그리고 나머지 한 20-30%는 미국 시장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나머지 국가가 나머지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ESS 시장이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은 미국의 생산 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전기차 배터리가 됐든 ESS 배터리가 됐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개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이 준비를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 한두 달 전에 그런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2조 원대 수주를 좀 받아냈거든요. 삼성 SDI가요? 네. 근데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닌 게 그 공급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공급을 하기로 완료하기로 한 건데 2조 원이면 연간 매출이 1조 원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 SDI는 어디 공급하기로 했어요? 아직 그건 소속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밝히지 북미향으로 계약이 확정됐다라고 북미에 2조 원? 아침에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계약이 더 커지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조금 위축됐었던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전기차 시장이 조금 이제 개선세를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어떤 그 기업에는 메리트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를 과연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배터리 회사들, 셀사들과 중국의 이제 경쟁일 텐데 우리 회사들 지금 배터리 3사가 ESS에 들어가는 LF 배터리를 다 생산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술력과 중국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3사가 다 양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준비가 됐다는 의미는 셀 자체의 폼 팩터가 이제 준비가 됐다는 뜻인데 여전히 이쪽도 문제가 뭔가 하면 예. 양극 활물질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중국계 계열사들이 동남아에 몇 개가 있어요. 네. 거기로부터 다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 소재. 예, LFP조차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LFP가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갈 때 이것은 뭐 미국은 안 되지 않느냐. 중국에 대한 규제 예,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그 IRA 자체에서 보조금 자체 제도가 바뀌었고요. 예. 그 다음에 ESS 쪽에서는 애시당초 보조금 얘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LFP 양극 활물질을 수급하는 게 중국 본토가 아니라 네. 동남아 쪽에서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그렇게 되면서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ESS 시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하실 때 AIDC 쪽만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런 쪽으로 이 ESS 쪽은 전력망을 보강하고 백업을 해준 역할을 합니다. 전력망을 안전하게. 예, 안전. 이걸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력망의 나이라든지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예. 우리나라가 전력 보급 자체가 미국보다 늦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전력망이 더 젊은 전력망이고 전력망이. 미국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전력망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노화된 전력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력망을 완전히 갈아엎을 거냐 아니면 전력망을 보강을 해서 갈 거냐 했을 때 ESS가 훨씬 중요한 시장이 된 거죠. 그러네요. 자, ESS 아까 연간 성장률 15% 이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하는 데도 있던데. 지금 이제 두 분들이 말씀하실 때 ESS의 시장 기대감으로 이 반도체 배터리 업종이 좋아진다는데 근본적인 배터리 수요는 이제 전기차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네. 근데 전기차 그동안 우리가 뭐 성장 둔화된 캐즘 했는데 올해라든지 앞으로 전망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캐즘을 우리가 뭐 극복했다.
괜찮아 성장률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나요? 아직도 지금 조금 성장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이제 캐즘 이다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전체 성장세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0대 판매되던 게 그 다음에 20대 판매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미리 이제 판매된 수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비중이 적어 보이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차만 따졌을 때 1,700만 대 정도 이상 판매가 되었거든요. 1,700만 대면 이게 작년 대비로 따지면 25% 정도 25%. 증가한 것이고 또 친환경차로 시장을 좀 확대한다라면 한 31% 정도 네. 증가했다. 그만 친환경차까지 하면 3,5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35%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전만큼 못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차량들이 많이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약간 보조금 이런 그 감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미지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요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좀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준비를 좀 몇 년 미룬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그 미루었던 프로젝트들이 또 조금씩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과 관련해서는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판매 둔화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판매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전기차도 한 50%, 60% 가까이는 중국에서 판매가 된다라는 그 거죠.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일단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유럽하고 이제 미국 이런 쪽에서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은 거의 뭐 테슬라하고 네. 국내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유럽은 아니거든요. 네. 중국 기업도 다 들어와서 그렇죠.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국내 세일사들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좀 추가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 우리가 캐즘 하는데 정말 이 용어 자체가 좀 지금이 맞는 건지 이 정도 25% 아까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그 중에서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점유율이나 산업을 보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뛰어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날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날아가고 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하면 국가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국가 점유율이 그 이제는 그 전기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한 15%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ESS 쪽 점유율이 더 낮기 때문에 예. ESS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국가 점유율은 15%보다 더 아래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한 해 정도 전에,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우리 국가 점유율이 20%가 깨지게 되면 이제부터 정말 다들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깨졌어요, 근데. 네, 깨졌죠.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란 말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그 셀사라든지 소재사에서 그 현재 우리나라 그 셀이나 소재 쪽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영진들은 상당수가 현재 퇴출된 상태입니다. 아 거기에 뭐 핑계를 댔다 그런 네, 얘기입니까? 사실 캐즘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핑계댈 때 쓰던 일종의 레토릭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예. 오히려 지금 단단하게 잘하고 있는 경영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캐즘 탓을 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찾거나 또는 자기들의 생산 라인을 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폼팩터를 바꾸거나 등등 하면서 예. 신규 고객을 계속 확보하면서 어떻게든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정 셀사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네.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을 때 예. 3사 중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그 CEO를 꼽자면 누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김동명 CEO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일 잘합니까? 기왕에 말씀하시니까.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 그런 포인트를 부분?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캐즘에 대한 이런 핑계 대지 않고 네. 새로운 시장을 찾는 거라든지. 예, 그리고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도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 SDI, SK온 경영자들이 보면 조금 시기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LG엔솔을 얘기했으니까 LG엔솔 뉴스 하나 좀 이 상황 얘기를 좀 들어볼 것 같아요. LG엔솔이 벤츠에 2028년부터 2035년까지 2조 원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이 뭐 배터리가 이게 중저가 배터리로 알려져 있던데 이런 시장은 중국이 세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따냈을까요? 근데 뭐 계속해서 LG는 작년부터 벤츠랑 대규모 계약을 계속 맺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0기가와트급의 배터리 계약을 맺었고 예. 그리고 올해 9월 달이죠. 9월 달에 100기가와트급의 배터리 계약을 맺었는데 한 70%는 미국 쪽, 또 이제 한 30%는 유럽 쪽 계약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추가로 한 2조 원 던데 그 앞에 거 계약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까 제가 뭐 100기가와트, 뭐 50기가와트급의 말을 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예. 15조 원 정도 되고 15조에서 1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걸 합치면 한 20조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벤츠랑 거의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벤츠 입장에서는 좀 화재 사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배터리 관련돼서 약간 고성능 배터리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약간 협업을 조금 작년 하반기부터 또 강화했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 맺은 것도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완전 중저가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좀 기술력을 좀 인정받으면서 협업 관계가 좀 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벤츠의 1대 주주, 2대 주주가 다 중국 아닙니까? 보통 그 우리나라 그 한성을 얘기할 때 그 우리나라 벤츠 코리아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이 중국 쪽의 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 LG엔솔이 지금 아까 김동명 CEO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벤츠의 계약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 경영진은 그런데 만약에 이 향후 산업을 좀 이 전체적인 전기차라든지 ES 산업에서 이 배터리 3사가 이제 노력하면서 중국을 좀 추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가장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거,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도 LG엔솔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몇 년 전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영진이 대폭 교체가 되면서 드디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고 예. 오히려 이제 좀 위기 상황이라고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2개사 중에 1개사 정도가 예. 그 이제 미래에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고요. 아, 그건 왜 그럴까요? 그 특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그 현재 회사의 로드맵이 안 맞아요. 로드맵과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회사가 계획이 안 맞아요. 네. 그리고 현재 실적도 점점 약화되고 있고요. 실적.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셀 3사의 실적을 나름대로 받쳐주고 있는 게 그 정부의 중앙 입찰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ESS가 1차, 2차 해가지고 지금 그 2조 원 정도의 입찰이 나오거든요. 그 1차는 일단 삼성 SDI가 특이하게도 3원 개로 가져갔죠. 왜냐하면은 ESS 를? 국내산 셀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2차 시장에서는 지금 그 다른 2개사에서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LFP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겠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외 실적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의 2조 원 가까이의 입찰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기후부에서 그 배터리 전기차 보급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전 정부와 좀 차별화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보면은 좀 재밌는 거 하나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뭡니까? 그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그 탄소 배출권에 기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 기여도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전기차 타고 있는 사람한테?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등록비, 차량 등록비라든지 그런 어떤 세금 같은 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리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가 추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주변인들한테 세금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타라고 권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의 현재 정책이 그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요인을 예. 추가한 거네요. 이 정부 예.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국가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가 깨지면 6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5%. 네,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3위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3위. 예, 글로벌 3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약진하는 셀사들한테 지금 계속 추월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두 회사.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하고 특성이 좀 다른 건데 그 생각보다 셀을 잘하는 그 셀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20개 이상이나 예, 그렇게 그리고 많다 어떻게 이거죠. 보면은 그 인천에서 좀 슬픈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인천 청라에서 화재 예, 사고요. 화재. 거기에서 2차 전지를 한 번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파라시스라는 회사를 자꾸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라시스도 나름대로 중국에서 괜찮은 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약진을 하는 중국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네. 오히려 그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터리 3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LG엔솔 말고 삼성 SDI와 SK온 이 둘 중에 하나 회사는 미래 지금 산업 방향과 회사의 로드맵이 좀 다르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회사일까 궁금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역시 중요한 게 이제 주식 투자자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회사들 산업 시장 환경에 맞춰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ESS가 정말 수익으로 규결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3사들의 수익 전망, 소재 회사들의 수익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올해까지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좀 3분기서부터 많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3분기요? 네, 일단 셀사도 이제 LG 엔솔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물론 4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좀 위축되는 모습이지만 예.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실적은 계속 안 좋을 거라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네, 지금 근데- 적자죠? 네, 올해 흑자전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올해간 1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소재단이 좀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인데 에코프로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조 원대,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200억대로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보다 더 조금 늘어난다. 한 11%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도 거의 적자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 몇 억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거의 적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또 테슬라 계약권도 받아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에코프로? 한 6조 원대 이상으로 좀 급성장할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700억대에서 내년에는 한 2천억 원짜리까지. 지금 말씀하신 게 에코프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입니까? 네, 에코프로도 그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ESS하고도 좀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에코프로는 이제 유럽에다가 공장이 이제 헝가리 공장이 완료가 돼서 예. 이게 본격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럽 산업 촉진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 또 LNF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ESS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회사들이 최근 2차전지 주가가 오르는데 이 전망 리포트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적극 추천하는 데가 있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있던데요. 네. 어떻게 어느 쪽에 저울추를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 쪽에 좀 집중을 맞춘 것 같아요. 전기차만 포커스를 맞추면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ESS라는 이런 쪽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ESS가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네. 툭 튀어나온 건 아닌데
조금 데이터 센터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결국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보관할 것이냐 이슈가 나오면서 ESS가 급성장을 할 거라는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증권사별로 분위기는 극명하게 온도차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시장은 좀 좋은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유 대표도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일단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 내년 상반기에도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철환 교수님께는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 뭐 꾸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말 이게 상용화 하잖아요. 상용화가 네. 언제 되는 건지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꾸무 배터리라는 게 맞는 건지 그 로봇의 배터리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데 이 로봇에는 요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뭐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전고체 전지가 이야기가 된 거는 사실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상용화되기 훨씬 전부터 이야기가 됐었고요. 예. 제가 전고체 전지를 연구했었던 게 1990년대 후반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요? 네. 오. 그리고 그때 제가 연구했었던 그 시스템의 기본 아이디어가 채용이 된 게 삼성 SDI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로봇에 들어가는 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로봇은 또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그 현재 휴머노이드라든지 그쪽을 얘기할 때는 제가 첨단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첨단 로봇. 예, 예. 작년 12월에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그때 제가 격상을 시켜놨었는데 네. 예, 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그럼 전지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전고체 전지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휴머노이드 오히려 그 안에가 공간도 좁고 뭔가 전기 출력이라 그럴까 뭐 이게 높아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원래 로봇용 전지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제가 2차 전지 국가 과학 기술 지도를 그리면서 그때 로봇을 별도로 딱 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와 지금이랑 크게 목적성은 다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고출력 특성과 고안전성입니다. 고안정성과 근데 높은 출력. 전고체 전지가 자꾸 논의되는 이유가 전고체 전지가 안전성이 뛰어나다라는 환상이 있어요. 환상입니까? 환상입니다. 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실제 연구를 해보거나 실험을 해본 친구들은 불이 난다는 거에 지금 경악을 하고 있어요. 불이 난 화재. 네, 테스트 셀에서 불이 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종종 애둘러서 말을 합니다만 리튬이온 2차 전지와 전고체 전지는 그 파괴되는 거동 자체가 또 다르고요. 예. 그리고 전고체 전지에 준하는 형태이긴 한데 리튬이온 2차 전지의 개선품인 형태가 있어요. 네. 그게 보통 반고체 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고체 전지 쪽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네. 셀 케미스트리를 본다 그러면 삼원계와 그리고 일부의 LFP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에도. 네, 단지 전고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고체는 아니다. 네. 이 전고체 워낙에 그 꿈은 배터리라고 해서 혹시 이 뭐 소재 관련 소재 뭐 주요한 기업이 있나 좀 묻고 싶었는데 유 대표님 혹시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건 뭐 다 개발 중이라 그래서 뭐 확정된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뭐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는 뭐 도요타가 2027년부터 자동차에 탑재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준비 단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언급되는 기업들도 실제 이게 맞는지 또 제품이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출시가 되겠지만 이게 이 회사가 맞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자들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짧게요. 네. 짧게요. 전고체 전지도 리튬 금속 타입이 있고 리튬 이온 타입이 있습니다. 네. 토요타가 시도를 한 것은 리튬 이온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튬 이온 타입.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주가 동향 산업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철환 서정대학교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 유창희 유스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